자, 이제 검색이 한 개 남았죠. 저희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교재하고는 좀 틀리게, 그 보통의 경우는 인덱스 서브 이런 거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되는지 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저는 어차피 자바로 바뀌니까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테스팅 해볼까? 이번에 테스팅 했는데, 잘 돼가지고, 저도 이제 교재하는 것처럼 이제 쭉 늘어뜨려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덱스 서브라는 걸 이용해서 있냐 없냐,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T가 있으면 타이틀에서 T가 있으면 타이틀에서, C가 있으면 컨텐츠에서, 이제 F가 있으면 파일 네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코드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저희가 이 세 가지만 이제 그 검색하려는 키에 해당되는 것만 잘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 꼴로 쓰시는 것보다 저렇게 이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재는 약간 이제 뭐 TCW 이거 이제 항목별로 한 개의 항목별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로 검색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한 개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EX02에 그 저희가 그 이 검색을 위해서 페이징 처리나 검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크리터리아라는 걸 만들었어요. 크리터리아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페이지 오브젝트 만들었었죠.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용해 쓰시면 되고요. 프라이빗으로 여기 이제 요거는 페이징 처리를 위한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 거는 계속 달아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페이지 처리를 위한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페이지 넘버하고 어마운트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구나. 주석도 다 달아드렸습니다. 어떤 데 쓰이는지 주석을 잘 달아드렸으니까 거기 맞춰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위한 변수라고 사용하시고, 이제 프라이빗으로 쓰셔야겠죠. 프라이빗 작성하시고 스트링으로 타입 뭐 이렇게 타입이라는 변수라는 게 만들었는데, 타입이 우리가 얘기하는 키입니다. 검색할 항목에 대해서 검색할 항목을 저장입니다. 항목을 저장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또 프라이빗 사용하시고요. 프라이빗 자, 프라이빗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링이시고요. 스트링, 그 다음에 키워드. 그냥 워드, 저희가 쓸 때는 그냥 워드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키워드라고 썼고요. 키워드가 이제 검색하는 단어들, 검색하는 문장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검색 문장을 저장합니다. 문장을 저장해서 넘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키워드라는 거 썼고, 저희가 타입이라고 썼던 거를 이제 지난번에 페이지 오브젝트 하실 때는 이렇게 키라고 썼고요. 그 키워드를 이제 워드라고 썼죠. 워드라고 작성을 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수 이름이 조금 틀려졌다, 이런 것들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프로그램 처리할 때 좀 편리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거를 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때에 저희가 그 뭐가 문제가 있냐,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그 검색은 이제 리스트 가져올 때만 검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검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매퍼 가겠습니다. src 메인의 리소스 org 제락의 매퍼의 보드 매퍼.xml을 이제 여십니다. 여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셀렉트에서 get 리스트 말고 get 리스트 안 쓰고 있죠. get 리스트 with page 요거 쓰고 있는데, 조건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일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고요. 검색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더 붙여서 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웨어 문장이 안 붙어야 되나요? 여기 웨어 문장이 있죠? 그 웨어 문장이 있으시니까 웨어 문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걸 위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뭔가를 더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쪽에 뭐 어마운트보다 이게 페이지 넘버가 어마운트보다 크다 뭐 적거나 같다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요 내용과 이제 조건이 한 개 더 붙어 있어야 되죠. 조건이 한 개 더 붙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엔드 연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태그 중에서 마이바티스에서 트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트림이라는 태그를 쓰시면 이제 엔도와 연산자를 이제 좀 쓸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쓸 수 있으신데 그걸 어떻게 쓰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써가지고 사용하느냐 이런 건데 그 태그가 여기 꺽쇠 표시가 있으면 요것도 태그고 요 태그입니다. 태그인데 그 요 사이는 그냥 문자열로 넘기면 안 되고 마이바티스의 태그로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외연 문장까지는 이렇게 쓰고 태그를 여기서 끝내고요. 또 태그를 한 게 여기다가 태그를 붙이는 거죠. 그 여기서는 태그를 여기다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에 해당되는 거 사용하고 계시고요.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요대로 내비두시고요. 요건 요대로 이렇게 내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좀 이렇게 반이나 이렇게 아니면 최대 해보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림을 쓰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희가 이제 트림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때에 검색을 할 때도 있는데 검색을 안 할 때도 있겠죠. 그 검색을 안 할 때는 키워드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검색을 하지 않아요. 검색을 하지 않도록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이제 그 검색을 한다고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그 쓰시면서 저희가 검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검색을 하는 if 문장하게 더 붙여서 하시면 태그가 좀 이렇게 하지만 확실하게 검색을 붙일 거다 안 붙일 거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거 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뭐 단일 항목이 되든 단일 항목으로 검색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색을 하든 이제 뭐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기네요. 되게 길어서 그 일단은 이제 내용들이 되게 그 멀리까지 이제 되게 멀리까지 가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338페이지에 보시면 뭐 그 이 SQL ID 이꼬르 크리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테리어가 그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SQL 아이디가 됩니다. 얘를 이제 셀렉트 할 때도 끼워 넣어야 되니까 include 태그를 이용해서 그 셀렉트 할 때도 끼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데이터, get total count를 셀 때도 get total count 여기 있죠? get total count를 셀 때도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외연 문장에서 요거밖에 없지만 이제 그 있으면 이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자 뭐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이 되어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SQL 태그를 한 개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다 만들 텐데 그래서 위에다 만들었어요. 위에다 만들어주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랩이라는 것도 쓰고 있고요. SQ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아이디는 이제 크리터리아라고 썼고요. 이게 이제 검색을 위한 이제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검색을 위해서 검색을 위한 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리스트를 풀릴 때의 검색입니다. 리스트 검색을 위한 그 쿼리를 여기다 작성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자, SQL 디벨로퍼 한 개 여시고요. 로컬에 이제 book ex 뭐 이렇게 우리가 계정을 한 개 만들었죠. 이걸 여시면 이제 워크시트 한 개 열어주죠. 셀렉트 별표 쓰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쓰시고 from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언더바 from 보드 테이블 tbl 언더바 보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쭉 해서 나오시게 되고요. 그 카운트를 한번 세 보시면 여기 이제 카운트로 바꾸시면 되겠죠. 카운트 데이터가 몇 개나 나오는지 이런 걸 이제 세 보시면 현재 이렇게 나옵니다.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27,790 12만이 아니라 127만 7,962개 나오네요. 아시겠죠? 나오시는데 여기다 웨어 문장을 주시고요. 웨어 문장을 주시고 뭐 타이틀 like 연산을 쓰시고 이제 인용보 쓰시고 퍼센테이지 2개 붙여봐라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like 그 키에 해당되는 게 키워드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붙이면 그냥 비교 연산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렇게 쓰니까 그 if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검색을 달도록 만들었는데 검색을 달아가지고 처리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like를 한번 연산을 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연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이제 like 요 부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키워드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교재 338페이지에 보시면 그 if 문장이 안 붙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트림이 뭐 그 앞에 뒤에 공백을 없애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이바티스의 트림으로 쓰시는 거는 저기 마이바티스 트림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앞에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 웨어가 들어갑니다. 그 웨어 태그를 쓸 수 있네요. 그 if 문장 써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 앞에 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트림이라고 쓰시고 조건에 프리픽스가 앞에 구현해놓은 단어이죠. 그건 웨어입니다. 라고 쓰시고요. 프리픽스 오버라이드에 프리픽스 오버라이즈라고 써져 있는 것에 이제 and, or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중간의 것들을 or로 묶느냐, 그 아니면은 and로 묶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하더라도 그냥 퍼센테이지가 2개 붙으면 검색 안 한 거와 동일하다. 그거를 그냥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해나가서 쓰시게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교재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썼냐? SQL 크리테리아를 쓰셨고요. 트림이라는 걸 썼어요. 트림 이런 거 쓰셨고요. 트림 사이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리픽스가 있습니다. 프리픽스. 설픽스도 있죠. 뒤에 붙이는 거. 그 프리픽스는 앞에 붙이는 거. 앞에 붙이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 치셔서 쓰셨고요. 프리픽스에서 여기 지금 외화 문장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과 동일하게 end로 묶어야 되는 거죠. end로 묶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마운트에서 이렇게 쓰실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like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에 그 로우 넘버를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카운터 말고 별표로 쓰겠습니다. 별표 카운트로 쓰지 말고 별표로 쓰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별표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예전에 할 때는 이제 그 로우넘 앞에 로우넘 붙이면서 로우넘 한 개 붙이고 넘버 붙이겠습니다. 로우넘 붙이고 뭐 알넘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타이틀까지 쓰시면서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로우넘에 해당되는 로우넘을 이렇게 쓰시면서 얘가 뭐 크거나 얘가 로우넘에 붙인 게 적거나 같다. 그래서 2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end를 붙여야 한다 이거죠. end를 붙여서 실행을 해주셔야 여기 이제 20개에 해당되는 것을 인출해 가지고
인출행이 20개입니다. 인출을 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AND 연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 조건을 붙일 때 AND를 앞에다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되시겠죠? AND를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프리픽스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프리픽스. 여기 트림에서는 프리픽스 여기 앞에 붙일 거예요. 앞에 붙일 거를 AND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AND 이렇게 써서 프리픽스를 썼을 때 여기 AND라고 작성을 해서 쓰셔야 합니다. 설픽스 가로각 썼는데 설픽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 설픽스에 해당되는 것은 AND로 붙여서 쓰자 이렇게 써서 이제 프리픽스에 해당되는 것은 뒤에다가 뭐 이렇게 뭐뭐 뒤에다가 쓰자 이거 그냥 AND라고 쓴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ND로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이제 프리픽스 오버라이즈가 있어요. 오버라이즈. 얘는 이제 우화 연산을 해야 된다. 우화 연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건 AND로 붙이고요. 뒤에 있는 건 우화 연산을 붙이는데 이제 이때 무엇인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연산을 해서 쿼리를 쓰시면 뭔가 좀 이제 이상하게 나오니까 뒤에다 뭔가를 더 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써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포인치라는 게 있네요. 포인치라는 게 있어서 포인치라는 게 있어서 쓰시고요. 컬렉션은 이제 타입 AR 써가지고 사용하셨고요. 이제 거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사용을 해서 써봤더니 뭐 아이템 이런 게 나오네요.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템이 타입이에요. 타입이라고 써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포인치를 썼다는 얘기는 반복문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반복문 처리를 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타입입니다. 타입이 근거고요. 타입이 문자열일 때 얘가 여러 개입니까? 문자열인데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라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반복문 처리하기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 받는 것은 이제 타입 AR. 제가 볼 때는 이게 타입 AR이 넘어오는 게 지금 타입 AR 부분으로 받고 아이템이 타입이니까 이게 변수로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뭘 썼냐면 트립을 또 한 개 붙였어요. 트림을 또 한 개 붙여가지고 트립을 또 한 개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트림에다가 프리픽스 앞에 부분에다가 프리픽스 오화 연산자를 붙였네요. 오화 연산자를 붙여서 사용을 했다. 야, 되게 맞네요. 알으시고 얘가 소스가 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화 연산자를 붙여라 라고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주를 사용했습니다. 추주 태그. 어차피 반복문을 하니까 이 중간에 오화 연산자를 쓰는데 거기 앞에 프리픽스는 오화 연산자를 붙이게 되고요. 추주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건 선택하는 거고 스위치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추주라는 게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자바의 추주 부분은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자바에서 쓰실 때는 이제 스위치문하고 동일하세요. 스위치 델릴레 케이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추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주 안에다가 when이라고 썼는데 when 자체가 when이라는 걸 썼는데 when이 케이스예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테스트가 이제 조건문입니다. 이거 같아야 한다. 이렇게 조건문을 써서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타입 이꼬르 두 개 썼습니다. 대문자 T 이제 앞으로 대문자 T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toString이라는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T로 이렇게 배열을 잘라가지고 타입이라고 썼는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대문자 문자열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자열 처리가 안 되면 그냥 toString을 안 붙여도 오류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캐릭터로 처리가 되는지 이건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when 해가지고 t가 들어갔다면 이런 얘기예요. 얘기는 이제 한 개를 분할해가지고 포인치문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 개씩 받아내는 거죠. 한 개씩 받아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t가 들어갔다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이제 보십니다. 쿼리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타이틀 like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용보 이꼬를 쓰시고요. like 쓰시고 인용보 쓰시고요. 퍼센테이지 붙입니다. 앞에 붙이고 이어 붙일 때 사용하는 오라클 DB 키워드는 이제 오화 연산자 두 개를 사용하시면 이어 붙이기, 문자열 이어 붙이기가 됩니다. 문자열 이어 붙이기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샵 쓰세요. 샵 쓰셨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이제 여기다가 키워드라고 키워드 이제 붙였습니다. 키워드를 붙이고 또 이제 이어 붙이기를 해서 퍼센테이지 쓰셨고요.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 타이틀 라이크 이제 키워드를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사용을 했다. 지금 저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해도 이쪽에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제 이어붙이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각자 띄어쓰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붙이기를 해도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똑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키워드가 이렇게 이용보를 한 개 더 쓰고 계속 이어붙이기 뭐 현재 검색하는 단어가 없다는 뜻이죠. 검색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 실행하시면 이제 그 검색을 안 한 거와 동일한 이런 게 됩니다. 여기는 띄어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 가지씩 띄어서도 된다.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했고요. 되시겠죠? T일 때 요거를 이제 복사부처럼 키해서 C일 때 W일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이제 T면 타이틀에서 when 태그를 복사를 두 개를 더합니다. 하나 두 개를 더하시고 이번에는 T가 아니라 C일 때 C면 컨텐트죠. 타이틀 지우시고 타이틀 지우고 컨텐트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터죠. 라이터에다가 W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타이틀 대신에 타이틀 지우시고 라이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라이터 like 해서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십니다. 자, 반복문 처리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고 있고요. 돌아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그 반복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타입에 들어오는 게 배열 처리가 문자 열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한 개씩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런 의미의 포인트가 한 개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T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타이틀 like에서 이렇게 붙이고 C가 들어가 있으면 컨텐츠 like에서 붙이고 W가 들어가 있으면 writer에서 붙인다. 이해되시죠? 앞쪽에는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프리픽스 여기 프리픽스 오화를 썼는데 이게 전부 다 요 위에 써져 있는 요 오화 연산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그 쓴 것은 한 개씩 빼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개씩 빼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죠. 적용하는 위치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인데 그 웨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크루드에서 검색을 붙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를 붙이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그 웨어 다음에 검색을 붙이자 이런 겁니다. 그 웨어 다음에 검색을 붙여서 사용할 건데요. 검색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요까지는 그대로 그냥 넘겨라 이렇게 사용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태그가 또 오잖아요. 그럼 태그 안에다가 그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태그 자체가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니까 태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C 태그를 끝내는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를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웨어 쓰시고 여기 그 끝내는 거를 이제 웨어 바로 여기까지로 이제 끝내자. C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끝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달아셔야 되죠. 조건문 달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이제 검색 태그를 여기다 추가해야 되는데 include 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include 태그가 C 데이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얘가 그냥 문자열로 해서 오락글로 그냥 넘겨줘요. 아시겠죠? 근데 그 include 태그는 사실은 마이바티스에서 해결을 해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include 태그를 쓰실 때는 C 태그 밖에다 쓰십니다. 얘네들은 C 태그가 아니라 C 데이터 밖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밖에 작성한다.
태그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태그 자체가 그냥 오라클로 넘어가 버려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인크루드 이렇게 인크루드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인크루드. 그 다음에 레퍼런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크리터리어 이렇게 해서 검색에 해당 크리터리어. 요거 지금 요거 복사 이게 좀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려면 같이 틀리면 돼요. 같이 틀리면 되고 이제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크루드 크리터리어 해가지고 한 개 집어넣는 걸로 사용을 했고요. 됐습니다. 이건 이제 단독 태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 뒤에다가 단독 태그 요 사이에 뭐 데이터 집어넣을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슬래시를 붙이면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게 없어지죠. 사라지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그 맨 밑에 슬래시, 요 슬래시는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닫는 태그와 동시에 같이 쓰는 때 이렇게 그 맨 뒤에 슬래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구조상은 태그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열어놓는 태그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단독 태그로 사용할 때 끝에다 이제 이렇게 슬래시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크리터리어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밑으로 해당되는 것은 C 데이터를 붙여서 이게 태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태그처럼 보이니까 C 데이터를 또 다시 C 데이터에 해당되는 태그를 또 다시 복사하셔서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C 데이터. 여기 닫는 거를 여기 닫는 것은 대괄호 열고 두 번 쓰고 꽉서 표시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 데이터를 붙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다시 붙이는 거죠. 따로 붙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앞에 쿼리가 완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쓰셨는데 요 뒤에 붙어야 되는 게 뭐냐 이건요. 요 뒤에 붙어 있는 게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엔드 연산제를 붙여야 됩니다. 엔드 연산을 붙이는데 프리픽스라고 쓰고 가로를 갖고 서픽스를 또 써가지고 뒤에 붙는 게 이제 요거 지금 요거랑 이제 이어 붙이는 거 써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앞에다가 그 엔드 연산제를 써야 되거든요. 요 앞에다가 그리고 요거를 가로열고 인클루드된 것을 가로열고 하나 딱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붙이는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밑에 있네요. 검색을 할 때 쓰실 때 요 프리픽스만 엔드로 쓰시면 요 프리픽스 여기 앞에 검색하는 게 있으면 엔드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엔드만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한 개 썼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고요. 문자 열로 가로 열고로 써라. 가로 열고 쓰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썰픽스라고 써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썰픽스 그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붙이는 거죠. 썰픽스는 뒤에 있는 거고요. 그 원래는 뒤에만 붙으면 돼요. 뒤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에 찍고 가로 닫고를 쓰세요. 가로 닫고 쓰시고 그 엔드 연산 쓰죠. 프리픽스나 썰픽스로 돼 있으니까 이건 앞쪽에 엔드라고 쓰시고요. 이건 뒤쪽에 엔드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지금은 어디에 붙어야 되죠? 뒤에 붙어야 돼요. 앞에 조건이 있으면 외어 문장에 나오면 이제 프리픽스가 붙지 않게 되고요. 뒤에 조건이 따로 나오죠. 더 나오니까 뒤에다 이제 엔드 연산을 붙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썰픽스나 아니면 프리픽스 중에서 이제 앞에 붙거나 뒤에 이제 엔드가 연산이 있는데 그 조건문이 안 붙으면 엔드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이 없으면 엔드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요 뒤에 조건이 있죠. 뒤에 조건이 있으니까 엔드가 뒤에 부분에 붙이기 위해서 이 코드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조건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크리트로리어가 여기 있고 여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썰픽스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붙여놓은 거고요. 프리픽스만 있으면 이게 프리픽스만 엔드로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 썰픽스는 뒤에, 프리픽스는 앞에 붙는 건데 조건이 있을 때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픽스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오화연산제를 썼는데 오화연산제에 해당되는 게 이 안에 조건이에요. 안에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잘 만들어질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C 태그를 이용해서 요게 이제 꺽쇠 표시가 태그로 인식이 되니까 이제 C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쿼리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와 동일하게 이제 토탈로우를 여기 외형 문장이 있으니까 외형 문장 중간에다 썼겠죠. 인크루드 중간에 써가지고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여기 지금 엔터 쳤는데 예, 그 외형 문장 붙이고요. 외형 문장 붙였습니다. 붙이시고요. 비넘버 붙이기 전에 요 중간에 태그를 사용한 거죠. 태그를 써가지고 써보자라는 거고요. 인크루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인크루드 썼죠. 인크루드 쓰시고 그 커저럴 스페이스가 누르면 이제 그 레퍼런스 아이디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크리터리어라고 쓰셔야 되죠. 크리터리어라고 쓰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크리터리어라고 써주시고 이제 그 슬래시 별표 꺽쇠 표시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비넘버 사이에 원래는 요게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end를 써야 돼요. end를 써야 되는데 이건 안 쓴 이유가 있죠. 안 써도 이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라라고 트림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트림에 프리픽스가 아니라 서픽스가 지금 처리가 된 거죠. 처리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제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DB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